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시스템 문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네, 먼저 1번이 등차 수열 AN과 BN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각각 AN과 BN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 AN의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AN이라 쓰고, 그 다음 BN 등차 수열의 합을 라지 BN이라고 쓴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그들의 합의 비율이 3n 더하기 6대 7n 더하기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한테 구하라는 문제는 7번째 항의 비율을 묻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다 써놨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합의 비율이 나와 있네요. 그럼 먼저 이게 비례식이니까 내항 곱과 외항 곱이 같다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냥 비율 자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BN 분의 AN이라고 하는 것은 7n 더하기 2 분의 3n 더하기 6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한 생각은 아무래도 우리가 합이 주어진 상황에서 항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쓰면 안 될까라는 고민을 먼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비율을 새로운 수열 만약에 뭐 SN이라고 가정한다면 7번째 항의 비율이니까 S7에서 S6을 한번 빼볼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B의 7 분의 A의 7에서 B의 6에서 A의 6을 빼는데, 이걸 통분하게 되면 B7 곱하기 B6 분의 이렇게 곱하니까 A7 B6가 되고 마이너스 A6 곱하기 B7 되어서 더 식이 엉망진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요 아이디어는 탈락. 그래서 어떻게 할까 조금 갑갑하던 상황에 그냥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잘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dn 플러스 뭐 a라고 할까 첫 번째 항을 a-d 이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sn이라고 하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되고, 공차를 제가 d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2분의 d가 되고 그냥 플러스 베타라고 쓴 다음에 n 대신에 1을 넣었을 때 S1과 A1에 갖게끔 A가 나오게 요 베타 값은 설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AN 수열의 첫 번째 항을 A라 두고 공차를 D1이라 둘게요. 그 다음 B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을 B라고 두고 공차를 D2라 놓고 한번 이제 합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BN 분의 A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을 만들면 2분의 D2의 N제곱, 그 다음 플러스 B-2분의 D2의 N으로 만들면 1을 넣었을 때 첫 번째 항 B가 나오고 공차가 D2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요거 분의 AN도 똑같이 만들면 2분의 D1N제곱 플러스 A-2분의 D1N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의 비율이 7n 더하기 2분의 3n 더하기 6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율이니까 약분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약분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모 분자에서 n을 하나씩 약분을 해버리겠습니다. 됐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라는 게 A7과 B7의 비율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정리하면 A 플러스 2분의 n-1의 D1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나누기 B 플러스 2분의 n-1의 이렇게 D2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결국 7번째 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서 뒤로 6칸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게 6이 나오게 하는 n 값을 구하면 이따가 집어넣으면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를 고민한 겁니다.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2분의 n-1이 6이 되니까 n 값은 1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을 대입해주면 여기는 93이죠. 93이 되고 그 다음에 13을 집어넣으면 39에 6을 더하니까 45겠네요. 그래서 이제 약분하게 되면
31분의 15가 나오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구하는 7번째 항의 비율은 15대 31이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합이 주어진 상태에서 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과 일반항의 관계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방법이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합의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식을 정리해서 대입을 하니까 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웠죠? 한번 잘 정리해보시고 일단 1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우고 이제 2번 풀게요. 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제 기억에 이게 옛날 교육청에 30번으로 나왔던 문제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항이 60이에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인데요. tn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값에 a1, a2, 점점점 가서 an까지의 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이제 t의 19가 t의 20보다 작고요. 그 다음 and t의 20과 t의 21은 같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tn보다 tn 플러스 1이 더 커지는 n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할까요? 먼저 첫 번째 공차가,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양수고요. 만약 공차가 음수라면 이게 처음엔 양수였는데 음수를 계속 더해 나가니까 점점 수열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하적으로 표시해보면 첫째 항을 제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럼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점점점 작아지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똑같은데 첫째 항이 음수이고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은 음수죠. 근데 더해지는 게 양수니까 점점점 올라가서 이렇게 양수로 가는 이런 경향성을 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게 지레짐작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게 공차가 음수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네.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먼저 SN을 A1, A2, 점점점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1번에서 풀었던 아이디어와 마찬가지예요.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첫째 항은 60이죠. 근데 뭐 공차를 D라고 설정한다면 이게 여튼간에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뭐 좀 쓸 게 많으니까 이건 좀 지우고요.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2분의 dn제곱, 그 다음에 첫째 항이 60이니까 플러스 60 마이너스 2분의 d의 n 이렇게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아까 공차가 음수라고 일단 짐작을 좀 했으니까 공차가 음수인 상황에서 우리가 요거를 물론 입력은 자연수지만 2차 함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우리가 n축이 있으면 2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근데 뭐 n은 자연수니까 원래는 y축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이 왼쪽도 생각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절편을 구하면은 n으로 묶어볼까요? n으로 묶어내면 2분의 dn 되고요. 플러스 60 마이너스 2분의 d 이퀄 0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한 놈이 0이 됐고요. 이놈은 2분의 dn이 2분의 d 마이너스 60이 되니까 n 값은 결국 1 마이너스 d분의 120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또 다른 n 절편은 1 마이너스 d분의 120이라고 해놓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렸어요. 요게 지금 제가 그린 게 SN, 그러니까 요 알맹이, 요 합을 제가 SN이라 둔 거고요. 결국 TN이라는 것을 노란색으로 그리면 이 TN은 이 녀석을 절대값 씌운 거니까 요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고 올린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조건을 더 볼게요. 조건이 20번째 항의 합보다는 19번째 항이 더 큽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요 상태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근데 20번 장과 21번 장이 같다고 해요. 그럼 이제 합이 어느 순간 정체가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0과 21 같아야 돼?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요쯤에 21하고 요쯤에 21을 한다면은 지금 대칭축의 딱 중간 이 부분이 20.5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20번 장과 21번 장이 서로 같으면서 그 다음에 19번 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만약에 19라고 한다면은 요 함수값이 더 큰 게 맞으니까 조건 맞게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대칭축이죠. 얘랑 얘를 더해서 이거 2배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겠네요. 1-d분의 120이 41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d분의 120이라는 것이 결국에 40이니까 공차의 값은 빼기 3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제 공차가 빼기 3이니까 요 값도 결정되겠죠. 네, 그냥 뭐 당연한 건데 이게 41이죠.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41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푼 것 같아요. 이제 묻는 게 뭔가 하면 요게 함수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감소하게 되는 n값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언제부터 바뀌는가 하면 요때 바뀝니까, 여러분들? 요때가 지금 요때가 40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쯤에 40이 있다고 치면 41 이후로는 다시 또 요게 증가 함수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최대값을 먼저 찾는데 최대값은 40입니다. 그 다음 이제 최소값은요, 언제부터 감소하게 되는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21, 그 다음에 여기가 22가 있으면 더 작아지는 거죠. 최소값은 21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0과 21을 더해서 61이라고 답을 냈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의 꼴을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만들어 놓고 2차 함수하고 결부시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문제 맞으니까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네, 일단 2번 지우고 이제 3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인데요. 모래시계 ABC에 들어있는 모래 양이 3의 A승, 9의 B승, 27의 C승입니다. 그래요? 모래시계 A하고 B하고 C가 있는데 A 모래시계에 들어있는 모래 양은 3의 A제곱, 그 다음 9의 B승인데 제가 3의 2B승이라 쓰고요. 27의 C승을요, 3의 3C승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초당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양은 ABC라고 해요. 그래요? 떨어지는 양이 A하고 B하고 C입니다. 그런데 요 AB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이 수열 또한 등비 수열을 이루는데 그들의 공비가 서로 같다고 합니다. 네, 특이하네요. 근데 이제 잴 수 있는 시간을 T, TB, TC라고 한다면 이들의 합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모래 양을 100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초당 만약에 모래가 5씩 떨어진다고 하면 시간은 20이 되겠죠. 결국에는 요거 이들을 더하라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문제 풀이의 방향은 다 결정했고 이게 공비가 같은 등비 수열이다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제 B라고 하는 것은 A에서 뒤로 한 칸이죠. 그 다음 C라고 하는 것은 B에서 한 칸도 괜찮고 아니면 A에서 뒤로 2칸 갔다 가도 무방합니다. 등차 등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칸 개념이 맞아요. 등차 수열은 더하는 칸을 이루는 것이고 등비 수열은 곱하는 칸을 이루는 것이니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요 수열 또한 공비가 똑같은 등비 수열이니까 이 말이죠. 3의 A승에서 뒤로 한 칸을 가면 3의 2B승인데 B도 여러분들 AR이죠. 그래서 이제 문자가 적은 게 좋으니까 문자를 다 A로 맞추겠습니다. 3의 2AR로 쓰면 돼요. 요게 땅땅땅
일식이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도 한 칸 간 게 얘니까 이거 쓸까요? 3의 2AR승에서 뒤로 한 칸을 간 것은 C니까 C는 이제 A에서 두 칸 간 거죠. 3의 3AR의 제곱 땅땅땅 이식이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식과 2식에서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연립하면 답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지수의 식이니까 제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2식에서 1식을 나눠 볼게요. 2식에서 1식을 나누게 되면 R과 R은 지워지고 나누면 지수끼리 빼는 거니까 3의 2A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은 3의 3AR제곱 마이너스 2AR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간단한 지수 방정식이니까 밑이 똑같으니까 밑을 제거하고요. 이제 이 항에서 정리하면 3AR의 제곱 그 다음에 1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AR 플러스 A가 0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첫째 항은 0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게 옛날에 기출에 나왔던 표현인데 3, 3, 3, 3, 점점점 나가요. 즉 우리에게 어떤 상수 수열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상수 수열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0인 등차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상수열이 0, 0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치면은 요거 첫째 항이 0이고 공차가 0인 등차로 볼 수 있습니다만 등비 수열로 보기에는 조금 모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0에 나가는 어떤 수를 곱해도 다 0이니까 봐요. 만약에 제가 1로 올 때는 곱하기 2를 해서 0이고요. 1로 올 때 곱하기 3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게 등비가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수열이 ABC인데 요 ABC가 등비 수열이잖아요. 그럼 이제 A를 제가 첫째 항으로 본다면은 A는 0이 아닌 걸로 합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A가 0이 아니니까 A로 약분을 해버릴게요. 자, 그럼 이제 R에 관한 간단한 2차 방정식 3R의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1 이퀄 0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이고 1, 1, 1 마를 넣어주면 결국 R 값은 1이거나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검증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케이스로 제가 공비가 한번 1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린 지금 뭐 했습니까? 요 1식과 2식의 연립 방정식 푼 결과이기 때문에 언제나 원식으로 돌아가서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1식에다가 A 대신인가 R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1을 넣으니까 뭐 됩니까, 여러분들? 3의 A제곱은 3의 2A 제곱이니까 A와 2A 같으므로 A는 0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A가 0이 아니라고 이미 가정해놨기 때문에 얘가 모순이네요. 그럼 이제 답은 결국 얼마? 두 번째 케이스 R이 3분의 1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 1식에 집어넣으니까 R 대신 3분의 1 3의 A제곱 곱하기 3분의 1은 이제 3의 2A 곱하기 3분의 1 되겠죠. 그럼 이게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결국 3의 A-1승은 3의 3분의 2A가 나올 거예요. 그 이제 넘어가 주니까 A가 3이네요. 오케이. 여기 A가 3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 수열은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로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구하라는 게 여러분들 요거니까 요 값 계산을 마무리해보죠. 요거죠. A는 3이죠. 그러니까 이제 3분의 3의 3승 27 플러스 B는 이제 한 칸 뒤로 온 거니까 1이죠. 1분의 3의 제곱 9. 그 다음 플러스 C는 3분의 1, 3분의 1 분의 3의 C가 3분의 1이니까 3인가요? 네, 그래서 답은요 9 플러스 9 플러스 9가 되어서 정답이 27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여튼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이제 지우고 마지막 문제 4번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번 3차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px의 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8 이퀄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데 요 세실근을 적당히 배열하면 등차 수열이 되고 등비 수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실수 PQ의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A 스텝과 B 스텝에서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하고 등비 수열을 이룰 때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세수가 만약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우리는 합과 곱이 간단하게끔 대칭적으로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뭐 심한 경우에 물론 R분의 AR로 놓아도 괜찮은데 너무 오바스러우면 그냥 AR의 제곱으로 두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문제 풀기 시작할 때 세실근을 등차로 설정할 것인지 등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약간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3차 방정식 보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세근의 곱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 등비 수열의 표현을 픽하기로 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요 세근의 곱 얼마? A의 3승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8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수가 여러분들 얼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얼마? R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R로 세근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거 쓴 거니까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를 써볼게요. 그러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의 성질인 대칭성 등차 중항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누가 중항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데 제가 먼저 첫 번째 케이스로 중항을 마이너스 2라고 한번 가져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더한 것이 이 녀석을 두 번 더한 거랑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R분의 2 마이너스 2R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양변에서 마이너스 1을 쳐버리니까 치면은 2는 R분의 1 플러스 R이 되나요? 네. 그럼 이제 양변에 R 곱하면 R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이퀄 0이 되어서 오케이. R 값이 1 나오죠. 그럼 이제 R 값이 1이란 말은 이 수열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인 상수 수열이 된다는 말인데 그럼 이거 공비가 1인 등비수열 맞고 공차가 0인 등차수열 맞으니까 네, 이 문제 성립하죠. 네.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요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요 경우가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고 그럼 이제 중항으로 될 수 있는 거 이해할까요? 두 번째는 제가 중항을 마이너스 2R로 두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R 두 배 하는 거 마이너스 4R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녀석과 이 녀석 합이니까 R분의 마이너스 2 빼기 2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마이너스 쳐버릴게요. 2R이라는 것은 R분의 1 플러스 1 되는 거죠. 그래서 R 곱하니까 2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2, 1 뿔 주면 되니까 결국 R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R 값이 1 되는 건데 아까 보니까 R 값이 1 되는 경우는 모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얼마? 4가 되나요? 4가 되고 마이너스 2고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게 1 되겠네요. 그럼 이제 봐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적절히 나열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2, 1, 4로 만들면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 되고요. 또 만약에 뭐 1, 마이너스 2, 4로 한다면은 이렇게 왔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경우가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하라는 것은 P 값과 Q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네, 근과 계수로 가죠. 먼저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것은 세 근의 합이니까 얼마? 3이죠. 그래서 P 값은 빼기 3입니다. 그 다음 이제 Q 값은 둘씩 곱해 더한 거니까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 곱하니까 4죠. 그 다음 곱하니까 마이너스 8이죠. 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6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요. P 값이 빼기 3이고 Q 값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되겠죠? 네.
그 다음 사실 제가 요 세 번째 케이스 중항이 마이너스 r분의 2가 되는 경우는 검증해 보지 않았는데 얘 어차피 2번과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시스텝 문제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제가 많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제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등차, 등비에 관한 이미지를 좀 정리하면 등차와 등비는 어쨌든 간에 칸 수열이에요. 더하는 칸, 그 다음에 곱하는 칸. 그래야 우리가 일반항 공식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문제를 유려하게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그 다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 그 다음 등비 수열의 합은 r의 n승 개수와 상수항이 서로 부호가 반대인수 정도를 잘 암기해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